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저희가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준비해봤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조금 전에는 이제 마감되기 전에 좀 시장을 봤다면 이제 마감된 상황을 좀 짚어볼까요? 결국은 굉장히 좋게 마감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나스닥이 2%가 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상 최고가를 직행했고요. S&P 500과 다우도 각각 1.5% 가까이 올랐습니다. 사상 최고가에 뭐 약간 모자란 정도. 그만큼 고점을 향해서 다시 회복하거나 이미 사상 최고가를 좀 치는 주식들이 벌써 또 나오기 시작한 것이 오늘 사실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오늘도 조금 좀 약한 모습, 네. 금값도 조금 좀 쉬는 모습 보여준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결국 종가 무렵에는 약간 또 매물이 나오면서 900달러를 이탈했지만 장중 내내 900포인트, 900달러 넘어섰고요. 이제 또 네 자릿수 지수대를 갈지 아니면 상당 부분 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오늘도 시장이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S&P 500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주식 중에 가장 큰 주식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이거거든요. 그만큼 테슬라요? 네, 테슬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S&P 500은 미국 기업이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4분기 연속 이익이 나면서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 4분기 연속에 이익에 들어가지 못해서 못 들어가는 것이 S&P 500이 들어가는 것이 못 들어가는 것이 테슬라가 되겠고요. 시가총액 그러면 전 세계 한 10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알리바바입니다. 네. 알리바바는 이제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 아직 못 들어간다. 알리바바도 그래서 S&P 500에 못 들어가 있는 상태. 알리바바는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영원히 못 들어가죠. 네네. 그리고 나스닥에도 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알리바바는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거든요. NYS에 상장되기 네네. 때문에 나스닥 지수에도 편입이 못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이 계속되고 있고 뭐 확산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좀 안정되는 모습. 그렇지만 여기저기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네. 여전히 진행형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바이러스 이후 급락했던 주식들이 어제에서 나이키라든가 기술주 그리고 항공주 이런 여행 관련주들이 오늘 폭넓게 반등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2위인 주식이 먼저 지금은 사상 저가를 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네. 특히 이제 약간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니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포함된 것들 중에서도 약간 유틸리티라든가요. 그리고 변동적인 적은 주식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사상 저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관련된 ETF들도 사상 저가에 먼저 가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좀 항상 여러 가지가 순환하는 그런 네네. 국면. 올해 들어서 가장 강한 섹터가 유틸리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랑 상관없이 안정된 흐름 그런 주식들이 작년 1월부터 3월 3분기까지 강했다가 네. 4분기 쉬었던 주식들이 좀 다시 강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나이키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면서 2%대 상승을 보인 것이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애플도 지금 멀지 않았습니다. 애플도 뭐 하루만 조금 더 올라가면 한 2, 3%만 올라가면 다시 사상 최고가거든요. 항상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더불어서 제가 같이 손잡고 다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없다. 저는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추세를 보면 여전히 애플도 살아있음에 틀림없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의 딱 차이는 뭐냐면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프라인에서 사는 제품이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OS로 가는 그렇죠.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중국의 바이러스랑 상관이 없죠. 중국의 바이러스랑 상관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오피스 365 사실 저도 어저께 개인적으로 하나 또 결제했거든요. 네네. 오피스 365나 이런 네네. 것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야 되거든요.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쓰는 거죠. 물론 엑스박스도 있고 서피스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여전히 OS 위주로잖아요. 소프트웨어니까 그런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좀 간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밖에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오늘 기술주들도 2에서 3%씩 오늘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항공주나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크루즈 관련된 여행주들도 네. 오늘 뭐 많게는 3% 적게는 1, 2%씩 대부분 폭넓게 상승한 것이 오늘 시장의 큰 줄기였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장 마감 후에는 아마 오늘 테슬라에 워낙 묻혀 있어서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한 20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디즈니입니다. 네네. 디즈니 오늘 시간에서 장 마감한 실적 발표했는데요. 이익은 좋게 발표했고요. 이익은 생각보다 더 적게 나고 매출도 조금 더 많은 정도, 매출도 괜찮은데요. 거의 비슷한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보다는 더 관심은 적어져. 소위 디즈니 플러스가 11월 6일부터 시작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얼마만큼 가입했나. 가입자 수가 늘어났느냐. 사실 디즈니 네. 플러스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이 애플 TV 플러스보다 좀 적다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네. 보면 물론 기간 조금 한 2주일 정도 더 맞던 걸로 기억나는데 지금 구겐하임 같은 경우에서 2,500만 명을 예상했었거든요. 네. 월가나 평균에서. 오늘 발표한 것은 2650, 2,650만 명이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오늘 정규장에서 워낙 좀 올랐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보합 정도 수준이다. 시간에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저희가 그 연초에 특집 시간을 한번 마련했었어요. 이항영의 무따기,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을 통해서 세뱃돈으로 사주고 싶은 주식이 바로 그 가운데 하나가 디즈니가 있었는데 만약 그 당시에 샀다면 또 지금 플러스권에서 계속 네. 플러스는 좀 났을 것 같고요. 그보다는 저 자녀분들을 위한 주식은 늘 말씀드리지만 스파이 같은 지수라든가요. 그리고 ESGU 같은 거 말씀드렸습니다. ESG에 관련된 그 펀드가 요즘 상당히 핫하고 네네. 또 기회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올해 들어서 가장 펀드가 가장 많이 들어간 거가 지금 전 세계 특히 미국에서 ESG랑 관련된 ETF란 거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다시 테슬라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중에 계속 $900를 넘어섰고 저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700 돌파했는데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자마자 이거 $900 돌파를 벌써 해버렸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테슬라의 랠리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근데 이제 앞서 일부 시간에 계속 잠깐 더 말씀드리면 네네. 앞서 이제 그렇게 좋게 보는 사람들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 관점에 따르면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넘어선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1,400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크 인베스트에 따르면 최저가 $1,500거든요. $1,500 수준의 이제 2024년이면 네. 그것도 그 지금 같은 추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 갈지 안 갈지 모르죠. 주식 앞에서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 $3,000억 늘어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네네. $3,000억 지금 기준으로 보면 S&P 500 기준으로 보면 14위, 15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P&G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 정도 수준이 되겠고요. 만에 네네. 하나 최상위 얘기하는 앞서 말씀드린 로보택시가 막 다니고 네네. 그게 이제 활성화되면 자동차 판매보다 로보택시 사업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네. 이게 자율주행으로 만져야 되고 이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 많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공지능 로봇차가 와갖고 무인 자동차 가서 택시 타고 다니는 공상 영화 같은 네. 거잖아요. 네. 이제 날아다니자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것만 현실화되면 이제 $15,000 간다는 얘기거든요. $15,000 되면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 달러면 $3조 됩니다. 3,000조 원이 되는 건가요? 그 정도 되죠. 뭐 엄청난 네.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애플 가치보다 2배가 된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심한 거 같지 모르지만 이런 게 있고요. 사실 오늘 한 분 더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게 합이 보면 한 $6,0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옵니다. 네. 그 두 개.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랑 로보택시가 $6,000억 나오는 거가 여기 2024년에 $15,000 얘기인데요. 네. 오늘 앞서 이제 베론이라는 또 미국의 그 기관 투자가 중에서는 제일 많이 불리시하게 보는 사람. 그리고 네네. 이 사람은 지금 전체 자산이 $26억 10억 여기 하나에 쏘고 있습니다. 절반을요? 와. 260억 달러인데 예, 예, 10억 예, 달러를 네네, 쏘는. 네. 그러니까 한 15분의 1 정도의 자산이 네네. 여기 쓰는 하여튼 베론이라고 치면 엄청 유명한 미국의 나이가 있지만 엄청난 지금 자산가의 네네. 펀드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제 10년 내에 매출이 $1조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물론 자기가 그만큼 갖고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같은 맥락이다. 네네. 일단 보셔야 되겠는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만 해드렸고 네. 주식이란 게 꼭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경고의 목소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모건 스탠리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한때 최악의 경우 $10 그리고 지금은 이제 최저 수준은 최악의 경우가 여전히 $110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평균은 $300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오늘 상당히 또 편지라는 레포트를 썼는데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기가 작년 연말에 일론 머스크한테 문자 메시지를 했다는 겁니다. 네. 메시지 했으니까 문자를 했는지 왓츠앱을 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네. 일론 머스크를 진짜 존경한다 당신. 그리고 당신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네. 당신의 열정 이런 거 좋다고 자기가 인정했다는 것인데요. 주식이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에디슨 있죠. 토마스 에디슨과 헨리 포드 있죠. 포드 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만약 애를 낳는다면 일론 머스크일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뭐 불가능한 얘기로 가정법을 썼지만 네네.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얘기죠. 네네. 다만 주식은 다른 얘기라는 거죠.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좋은데 이 사람 얘기는 내년까지 하면 다시 $300 돌아올 거다. 그런 얘기를 끝말로 또 이렇게 나눴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하나만 더 주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는 워낙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핫한 주식들은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꼭 예전에 뭐 튤립디에도 얘기 들으셨고 버블 얘기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1999년, 2000년 이후에 그 퀄컴의 사례입니다. 퀄컴이 이 당시에 보면 주가가 뭐 15배, 20배 폭등했을 때입니다. 네. 그때 닷컴 버블이었고요. 그때 퀄컴이 대한민국에서 CDMA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모든 핸드폰에 우리나라가 퀄컴 마크가 붙어 있을 때입니다. 저도 이제 무따기 할 때도 했었던 네네.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아니었죠. 핸드폰이었죠. 네, 그냥 핸드폰. 네. 네. 셀룰러폰? 셀폰. 예, 뭐 셀폰 뭐 이렇게 했었죠. 그렇게 불렸을 텐데 그래서 이제 퀄컴이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이 얘기해갖고 주가 엄청 급등했다는 겁니다. 네네. 저 빨간 표시가 99년, 2000년에 닷컴 버블인데요. 근데 주가는 완전히 또 그다음에 버블이 꺼지면서 완전히 꺼졌죠. 그게 이제 20년 걸려서 다시 사상적 효과를 갖는데 네. 아무리 100%다 전기차가 되고 테슬라가 된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이 퀄컴의 사례를 봐야 된다. 네네.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림 하나 빼먹고 안 갖고 왔는데 똑같은 때가 언제 있었냐면 2008년, 9년에 그러니까 리만 사태 직전인데요. 네.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가장 큰 것이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에 들어가면서 네. 오히려 이번에 아람코요? 예, 아람코 때문에 네네. 시가총액이 더 커졌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제일 컸던 거가 엑손모빌이었습니다. 네네. 엑손모빌을 단숨에 이긴 것이 주가 저렇게 많이 올라간 것이 폭스바겐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폭스바겐이 이제 폴쉐랑 같이 뭐 지분 투자하고 그런다면서 폭스바겐이 날아갔던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게 2008년, 9년인데 주가도 그다음에 또 폭락을 하는 거죠. 물론 다시 폭스바겐도 살아났지만 네네. 그게 이제 하나의 흐름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 테슬라도 10년 후 20년이 진짜 좋아지겠지만 주가가 그렇게 녹록하진 않을 것이다. 네네. 라는 주장도 있다는 것도 꼭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말이 나온 김에 주식은 분명히 좋다는 얘기죠.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사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네.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ETF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ETF. 바로 그 ARK 인베스트가 강조하는 ETF 시리즈를 딱 두 개 말씀드리는데요. 네네. ARK 인베스트가 하는 대표 ETF가 ARKK입니다. 이름 자체가 이노베이션 ETF입니다. 아, 혁신 성장을 하는 기업들 완전히 세상을 바꾸는 이게 바로 캐시우즈의 머릿속에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거거든요. 네네. 여기에는 제놈도 들어가고요. 산업의 혁신적인 거 들어가고 인터넷도 들어가고 네. 오토메이션 다 들어가는 거를 모두 합친 겁니다. 여기에 지금 12% 정도가 테슬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테슬라를 포함된 ETF들 제일 크고 유명한 거는 바로 이거라고 하나가 보셔야 되겠고 이 밑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있겠고요. 3D 있고 다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ARKQ가 있습니다. 다 ARK 건데요. ARKQ는 전기 자율차 있죠. 네. 전기 자율차, 뭐 3D, 나노테크 이러던 자동화라든가 로보틱스만 관련된 거 있죠. 네네. 그거만 포함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도 테슬라가 13%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정도가 합리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좀 해보실 만한 것들.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다 그런 것들의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거다라는 점 오늘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를 투자하고 싶지만 뭔가 두려운 분들은 ARKK와 ARKQ라는 두 가지 ETF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MTN 이학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